사업 안 하실 거예요? 네, 사업하셔야 되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방승배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홀데이비어 방승배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떨리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안 떨고 지나가려고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그 아주 아름다우신 사장님이 이 자리에 서시기로 하셨었는데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타입니다. 뭐 대타답지 않게 또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참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참 열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뭐냐면 청계천 사진입니다. 1965년도에 찍었던 청계천 사진인데 지금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열악한 사진이었어요. 사실 이때 제가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 서울역으로 남산으로 그때 뭐지 여행이라고 왔는데 수학여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바로 이 시기더라고요. 제 격세의 지감을 느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만화가예요. 만화가 이정문이라고 하는 만화가신데 1965년도에 바라본 2000년대의 미래라고 해서 지금 2000년대에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는 꿈을 이분이 그려봤습니다. 만화상으로.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생길 거랍니다. 지금 있죠? 네. 네. 누군가가 꾼 꿈이,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꿈이 바로 현실과 연결된다는 것 같아요. 전파신문 보시죠? 네. 핸드폰으로 뉴스를 다 보시잖아요. 네. 네. 그 수학여행은 우주 로켓을 타고 달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달나라는 아직 못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도로가 움직인대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도 움직이고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수평도로도 있죠. 그래서 도로가 진짜 움직이는 도로가 생겼어요. 소형 TV 전화기가 생겼답니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죠? 누구는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소형 TV.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요. 공부도 집에서 한대요. 요즘 아주 실감 나는 얘기죠. 요즘 애들이 공부를 집에서 하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그냥 테러만 놓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데 이게 극과 극을 달린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대충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걸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65년도에 꾸었던 그 꿈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꿈을 누군가는 꿨겠죠. 근데 나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당장 뭐 20년, 30년 뒤가 아니라 한 4, 5년 뒤에 내 미래를 한번 그려보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번 그려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5년 후에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평생 마르지 않는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연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생 마르지 않는 지갑이잖아요. 그 연금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진짜 평생 마르지 않는 지갑이라 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를 원하죠. 요즘 그 연금 받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국민연금을 집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제가 국민연금을 집사람한테 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백은 뭐냐? 아메이죠. 아메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아메이연금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달랍니다. 현찰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주면은 피곤할 것 같고. 우리는 돈을 버는 데 있어 두 가지 이 방법이 있어요. 권리소득이 있고 노동소득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권리소득을 얻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면 이 95%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의 사람만이 권리소득을 얻고 있는데 설마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의 사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95%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니라 5%의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 5%의 사람들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고요. 95%의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노동소득을 보면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권리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 뭐 이렇죠. 시간 때만 되면 나오는 거죠. 사업소득도 사업이 굴러가는 한 나오는 거잖아요. 인쇄소득,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받는 소득 같은 거 있죠. 봄만 되면은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듣는 노래가 보면 돼요. 걔가 그 가수가요. 봄만 되면은 무시무시하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노래방 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노래방이 안 돼가지고 수입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노래방을 못 가서. 어쨌든 그런 것이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인해서 인쇄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케팅 소득이죠. 마케팅. 제가 볼링장을 할 때 그때 처음 그 통신 판매라는 걸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대단한 시대의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카드 명세서에 따라 나오는 찌라시 한 장에 광고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제품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 주문하라고. 주문하면은 이 카드로 결제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통신 판매의 시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 생각이 해보니까 그게 통신 판매였더라고요. 지금은 통신 판매 많죠. 인터넷 통신 판매 되게 많잖아요. 그 쿠팡등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네이버에서 아이템을 딱 치면 그냥 쫙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마케팅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 마케팅 소득이라니까 이게 뭔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케팅 소득입니다. 혹시 마켓컬리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옛날에 누가 반찬을 집에서 사 먹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새벽마다 집 앞에 보면요 박스 하나씩 놓여 있어요. 뭐 쿠팡도 있고요, 마켓컬리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진짜 작게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마케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것마다 망하더라고요. 무역회사도 해서 망했고요, 볼링장도 해서 망했고요, 다 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생기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가 돼버려요.
이 마케팅 소득은 시스템 소유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기 권리 소득은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소득은 시스템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소득을 우리가 노동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권리 소득을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소득.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자산 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자산 소득이잖아요. 부동산을 하나 구입해서 렌트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임대였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럼 이 마케팅에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뭔가 누군가 손잡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하고 손잡고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한테 주지 않는 게 현실이죠. 삼성 대리점 해놓고 나는 이제 직원들 일시켜놓고 난 놀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SK 통신 대리점이요. 옛날에 처음에 PP가 나왔을 때요. 누군가가 PP 대리점을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제가. 참 뭔지 몰랐죠. 그때 PP 대리점을 했더라면 지금쯤 뭐 상상이 되시죠? PP 대리점이 핸드폰 대리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PP 대리점, 핸드폰 대리점. PP 대리점 별로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 했거든요. 그때 진짜 PP 하나 만들려고 돌아다니던 시절에 진짜 돈도 안 돼. PP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돈 되겠어요? 돈 안 됩니다. 요금이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때는 요금이 얼마 안 나왔지만 미래를 조금만 내다봤더라면 이게 핸드폰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봤더라면 그때 PP 대리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이 어쩌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내를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임대소득을 받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임대소득이 훨씬 낫잖아요. 힘들어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월급을 받아도 내가 이해를 하지 않는 순간에 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임대소득은요. 내가 여행을 가도 돈이 나오잖아요. 연금과 같은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저 소득은 영원 무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소득 이거는 꼭 임대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쇄적인 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상속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우리 집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제가 아내소득 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움을 합니다. 내게 좋다, 내게 더 좋다. 근데 저는 내게 더 좋다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너 건 죽으면 상속 안 되잖아. 내 건 죽어도 상속이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이 없습니다. 애들한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건 네 거냐 내 거냐 물어보면 자기 건 못 물려주거든요. 근데 제 거는 애들한테 당장 100만 원씩이라도 상속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돼주는 겁니까? 부모로서 그런 어떤 작은 배려 하나만 해주고 죽을 수 있어도 저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아버지,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렵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그렇게 말은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람이요. 힘들 때 단돈 1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부도가 나와서 알겠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펑펑 써댔는데요. 딱 부도가 나니까 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요. 기름값이 어서 차를 못 끌고 다녀요. 2시간, 3시간을 걸어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 10,000원이라는 돈이 기름값 10,000원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못 타고 다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냉랭한 관계라 진짜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때. 하는 일보다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집도 날려먹고요. 그래서 뭐 도대체 믿지 못하는 인간이죠. 저 인간하고 살아야 마느냐, 그래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시기니까 손 벌려서 나 기름값 좀 달라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진짜 아메이를 그때 그 어려운 과정에 아메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던 시기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도 아메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메이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어떤 누군가 돈 내줄 뒷줄도 배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에 의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뭐 사정이 어땠든지 간에 좀 여유로웠다면 좀 좋았겠지만 그 여유롭지 못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아메이가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기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저한테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세소득, 임대소득 같은 이런 거를 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사업소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맥도날드 잘 아시죠? 맥도날드 점포 말고요. 맥도날드 회장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이거 뭐 너튜브라고 얘기해야 돼. 그 현대, 삼성, 아마존, 롯데, 이런 뭐 코스트코, 스타벅스. 와, 요즘 스타벅스가요. 아침에 이렇게 집사람 데려다 주러 이렇게 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일찍 문 여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차에 줄 서서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가격이 좀 비싼 커피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가 있잖아요. 이디야는 싼데 이디야는 안 가고 스타벅스로 그렇게 가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거기 떨어져야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 돈은 결국 스타벅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다음에 쿠팡. 무슨 물건 살 거 있으면 요즘은 암이 없는 거. 암이 없는 물건을 꼭 빨리 사야 되겠다 싶으면 쿠팡을 들여다봅니다. 굉장히 배송이 빠르거든요. 저녁에 시키면은 새벽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그래서 어떤 때는 택배비를 뭐 2,000원, 3,000원 물고도 2,000원씩 물고도 저기다 시킵니다. 제가. 급하니까. 제가 파스타를 제가 잘 만드는데요. 그 파스타를 만들면서 이게 소스가 가끔 똑 떨어져가서 내일 아침에 파스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쿠팡이 들어가서 막 골라봅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어. 새벽 배송이 하나가 있어. 그럼 새벽 배송으로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파스타를 만들 수도 있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옛날에는 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저 혼자 이게 살아가야 된다. 마누라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핫하게 뜨는 것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저기 카카. 저기 제 친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이거 나오는 그 상품들 있죠. 그 굿즈들. 그것들을 갖다 이제 미국에서 또 판매하는데 요즘 또 갑자기 튀어나오더니만 한국에 있는 식품들을 쭉 주워 모아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들고 나왔네요. 인기가 있어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너 화장품 장사거든요. 여기 봐요. 화장품만 팔고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요즘 미국에서 한국의 식품이 아주 대육박이랍니다. 인기가 아주 짱이네요. 그래서 김부터 시작해서 김치 뭐 그냥 우리 걸 가져가서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면 다 들고 가는 게 다. 이게 그 친구가 미국에서 성공했거든요. 성공했는데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옛날에 아메이를 했었던 친구라 제가 보니까 아메 회원이 가입이 안 돼 있길래 탈퇴돼 있길래 죽었길래 다시 회원 가입 시켜놨어요 제가. 언젠가는 미국에서 그 사업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회원 가입을 시켜놨는데 뭐 워낙 자기 사업이 크게 움직이니까 아직은 관심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냥 소비만 해요. 그냥 미국에서. 이런 걸 보면 뭐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형이에요. 기업형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기 아메이가 또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른 점은 뭐냐면 기업이 직접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ABO들과 손잡고 파트너를 제휴를 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회사죠. 네트워크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좋은 거고요. 부자들이 네트워크를 권리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바로 부자들이 권리소득 발생시키는 게 네트워크 통해서 발생시켜요. SK가 그랬고요. 유튜브가 그랬고요. 다 네트워크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뭐예요? 구독자 네트워크예요. 구독을 한번 할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거기 광고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광고가 따라 붙으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유튜브가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유튜브로 흘러 들어가죠. 그 중에 일부를 유튜버들한테 돌려주죠. 또 그것도 돌려줘야 또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구독자가 더 들어오고 구독자가 더 들어오면 광고가 더 큰 광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오고 이게 네트워크예요. 구독자 네트워크를 만들면 돈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는 거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부자들은 다 네트워크를 만든다는데 근데 서민들은 네트워크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저 그냥 오늘 가서 물건 팔아서 그냥 뭐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람은요, 서민들도 네트워크를 만든다니까요. 저희 집에 샐러드 집이, 저희 집 근처에 샐러드 집이 하나 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골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이거 좀 체인 사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맛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로 이 친구가 체인점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카르하게 시작한 샐러드 가게가 지금 1호점, 2호점, 지금 3호점을 교육시키고 있더라고. 근데 계속해서 나가면은 기업화가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런 게 바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사업을 본 거예요. 비즈니스를 본 거예요. 이거 내가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요리해서 팔아봤자 근데 이걸 갖다가 체인점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런 걸 본 거죠. SK, 아까 말씀드렸던 SK가 PP에서 시작한 텔레콤, SK텔레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있죠. 통신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어마어마한 구독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구독자 네트워크를 소유한 유튜버. 돈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갑부가 되어 있습니다. SK도 전 세계 갑부라고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아메이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생활 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해요. 생활 소비자 네트워크. 쿠팡에 있는 물건을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지만 쿠팡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아메이에 있는 제품은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비를 쿠팡에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이마트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소비를 했지만 그 소비를 아메이로 옮기는 순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되겠네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비즈니스는 항상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가능성을 보지 않고는 비즈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AB와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 아메이가 대단한 거죠. 만약에 SK가 이런 네트워크를 생활소비 네트워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마트 하나 차린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뭐 내가 SK 네트워크를 가든 어떤 네트워크를 가든 나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메이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가 ABO로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참여했다면, 매출에 참여했다면 나한테는 인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과연 유리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큰 그림을 놓고 이 아메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아메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누라를 포기해도 아메이는 포기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 코스트코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하는데요. 코스트코하고 코스트코에서 회원들이 가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건이 싸다 그래요. 물건이 싸고 뭐 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나 좋은 물건은 있어요. 요즘 가보니까 코스트코에 뭐 특별하게 다른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 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매 가격으로 아니면은 생산지역 가격으로 들어와서 좀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물건 살 게 없으니까 저는 강아지라고 있을 때는 강아지 패드를 사러 갔는데 요즘 강아지도 이제 저하고 이별을 해서 강아지도 없으니까 패드 사러 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까지가 코스트코의 그 유효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이제 셧다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거하고 이 파스타 소스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파스타 소스도 보니까 쿠팡에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차를 타고 코스트코까지 가서 줄 서서. 그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거기서 그걸 사느니 내가 집에 앉아서 쿠팡에서 배달받아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트코하고는 내년에 종칠 겁니다. 이게 종게 가장 이른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회원이 한 달에 그때 살 때는 뭐 이것저것 해서 그때 저도 샀어요, 여기서요. 근데 가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못 올렸어요.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와요. 맞아. 과일이라도 거기까지 하나 사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고기 사가지고 나오고요. 어떤 때는 치즈 사가지고 나오고요. 그러면 바구니가 되게 크잖아요. 코스트코 바구니가요. 사람이 누워서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크게 만드나 그랬더니 그게 크면은 채우려고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바구니가 커지면 그걸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 담을 거, 두 개 담고, 두 개 담을 거, 세 개 담는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랬거든. 너 하나 딸랑 들고 나오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소셜 포지션이 있지. 아 어떻게 이거 하나 딸랑 들고 큰 걸 들고 나가. 그래서 거기다가 뭐 쓸데없이 이것저것 고기도 한번 얹어보고 뭐 채소도 한번 얹어보고 빵도 한 개 얹어보고 그때 이제 좀 불룩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 뿌듯해지죠. 나도 샀어 그러고. 코스트코의 사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인컴, you are my income. 그러면 코스트코 사장님이요, 회장님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아, 대한민국의 양재점인가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크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누가 코스트코 회장님한테 한국을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회장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들들들 마라. 한국이 못 산다고? 한국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매출이 나는 곳이 거기야. 니네들이 못 사는 거야. 니네들이 한국에 잘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변론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코스트코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팅이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양재점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무지하게 많은 코스트코가 생겼죠. 근데 이게 가보니까 50만 원 쓸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 한 달에. 거기가 신용카드도 만들어주잖아요. 막 그냥 막 겁없이 질르라고. 근데 50만 원 쓰면요 5,000 포인트를 주는데요. 저것도 유료 회원한테만 줘요.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정도의 3만 원 가지고는 안 줍니다. 3, 4만 원 회원은 저거 안 줘요. 8만 원짜리 회원에 가입을 해야 저거 이제 5,000 포인트를 줘요. 5,000점을 줘요. 그럼 난 미친 시기라고 그랬어. 저 5,000점을 받으려고 내가 1년에 8만 원을 내가 왜 내니 거기다. 1년 동안 다 그래가지고 5,000점 8만 원 안 나와요. 그걸 하려고 5,000점을 준다고 꼬시더라고요. 저걸 가입하래요. 내가 안 한다. 그 돈 가지고 아미에 있어가면은 아미 물건 사면 PB 이거 얼마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추천을 해요. 그죠? 추천을 합니다. 코스트 갔더니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싸고 좋다. 여기는 그냥 웃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냥. 그래서 막 선전하거든요. 그래서 B, C, D, E가 각각 여기서 물건을 사도요.
참 우리 사람들은요 5,000점씩밖에 안 줘요.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광고를 하는 거 참 재밌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코스트코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면 너무 많이 사온대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나 갈 건데 너 뭐 살 거니, 뭐 살 거니 모아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사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나누는 거야. 너 얼마지, 너 얼마지, 너 얼마지 해서 그 정도로 열정적인 코스트코 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못 벌어요. 이런 남편들 못 봅니다. 5,000점 저건 8만 원씩 내야지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메이는요. 회원이 되면 몇시 5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비율표에서 3%를 캐시백을 해줘요. 그럼 15,000원이죠. 똑같은 돈을 썼는데 코스트코는 5,000원이고요. 아메 일단 15,000원 줍니다. 그만 해도 매장 옮겨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만 해도 매장을 옮겨야 돼요.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더 다음에 나오죠. 추천을 했어요. A가 B한테 추천하고 A가 B, C한테 추천을 했고 C가 D, E한테 추천을 했더니 매출액이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이게 250만 매출이 코스트코처럼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잖아요, 그림이. 그림이 똑같은데 재밌는 건 지금 뭐가 굉장히 다른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기는 A로 시작해서 250만인데요. 물론 회사도 250만 매출 잡아요. 250만 회사가 잡은 250만 매출 중에는 회사의 제조 마진이 들어있겠죠. 제조 마진이, 생산 마진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250만 매출 중에 유통 마진은 누구 거네요? 누가 유통을 시킨 거냐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ABO가 그걸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ABO한테 분배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이론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저는 여기서 하자를 못 느꼈어요. 진짜 하자를 못 느꼈어요. 맞네. 노력한 놈이 장땡이지. 팔아줬으면 광고비라도 줘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팔아줘도 광고비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 팔아줬더니 광고비 주네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아메이비어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요. 이렇게 C는 10만 5천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A는 15만 원을 받았다. 차이가 확 느껴지죠? 네. 전에는 이게 A는 5천 원 받았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고 또 가르쳐서 광고할 수 있게 해줬더니 15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C는요. 똑같은 현상이죠. 자기는 15,000원밖에 받을 수 없는 현상인데 두 사람한테 광고를 했더니 광고비를 인정해줘서 10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아메 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 회사 전종입니다. 이 회사가 다른 사람들이 다단계 회사, 판매 회사 이렇게 생각하죠. 판매 회사가 아니거든요. 제조업. 아메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인데 그럼 판매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아메는 제조 마진을 챙기고요. 우리 ABO들이 판매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판매 마진을 챙기려면 뭘 해야 돼요? 판매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아메 회원만 가입되었다고 해서 판매 마진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소비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소비자는 백화점 종업원이에요. 근데 신제품이 나오면요. 밤새도록 그 신제품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미리 나온대요, 정보가.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하루 고객들한테 그 얘기를 짓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 가보면은 아줌마들 서가지고서 막 뭐라 떠들어 대죠. 근데 그거 들으세요? 잘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그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떠들으라는 거야. 계속 떠들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요? 라고 살려고 왔는데 그리고 그걸 가져간다는 거지.
근데 한번 그렇게 가져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고객한테 그냥 떠들어대죠. 들어오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지. 우리 ABO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떠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열심히 떠들고 다녔더니 우리 누나가 요즘은 조금 좀 이렇게 동해가지고 옛날에는 사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잘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그냥 떠들어댔더니 몇 달 전에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 아줌마는 골든팩 하나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간단한 명제를 써줬어요. 골든팩 10년 안에 100개만 만들어라. 또 1년에 10개면 뭐 10년에 100개 못 만들겠냐, 그죠? 그랬더니 그거 꽂혀가지고 요즘 골든팩만 나와요. 3, 4개월 만에 지금 6개가 나가고 있어요. 성공했죠? 계속 떠들어댔더니 예, 귀찮았는지 한 번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갖다 준 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고요. 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판권이라는 거죠. 자, 기존의 유통 방식은요. 이렇게 송판, 대점, 소매점을 통해서 왔지만요. 아메이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 유통은 이렇게 총판, 도매 여기 안 하고요. 이거 안 합니다. 아메이는 이거 안 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높여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제조업에서 원가 높인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왜? 원가를 높이면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절대 원가 절감 하는 게 혹시 공장 생산 현장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원가 절감.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 무조건 원가 절감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원가 절감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원가를 높인대요. 이건 거의 미친 짓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원가를 높인대요. 왜요? 원가를 높여야 소비자한테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요. 좋은 제품을 나갔는데 누가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반품해 준다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30% DC도 해주고요. 홈쇼핑처럼 집에서 쇼핑할 수 있게 해주고요. 35% 캐시백도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도 해준답니다. 이거 누가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먹다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면은 그 쓴 것만큼 이익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메이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이 시중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있어요. 이의제도 없습니다. 그네들의 반품, 우리도 반품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쫙 들어가 보면요. 그 반품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이유 불문하고 반품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아니라, 재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져와야 반품을 들어요.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는 건 스티커만 뜯어도 안 돼요.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반품이 아니죠. 하자죠. 하자 반품은 된다면 하자는 누구나 다 해줘요. 대한민국에서 하자 반품 안 되는 데 없습니다. 그게 KS 규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KS법에 의해서 하자가 되면 무조건 반품해주게 돼 있어요. 교환해주게 돼 있고. 근데 그거는 아메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준다는 거. 이거는 법이 없어요. 아메이 법입니다. 아메이 법. 스스로 목을 걸어놓고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 걸 테니까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제품을 공급해 줄 테니까 마음껏 나래를 한번 펼쳐봐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아메이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팔아야잖아.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집에 갖다 놓고 파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AP가 없었으니까.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사러 저도 볼링장 부천에서 했는데요. 여기 왔다 가면요. 기름값이 더 들어요. 화장지 하나, 저기 그 디시드라고 하나 사려고 차 끌고 여기 왔다가 내려가면요. 기름값이 더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링장을 한두 개씩 갖다 놓는 거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편하다고 한 거예요. 그거 맨날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두 명 다음 달에 반품하면 되지. 안 팔리면 반품하면 되잖아요. 반품 받아준다는데. 저는 그 생각에서 그냥 한두 개씩 갖다 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반품하면 그 어떻게 될까 뭐 돈 보너스 받아놓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게 약간 반품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재고 쌓느니 반품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홈쇼핑 잘 되잖아요. 시키면 바로 가잖아요. 집에 재고 가지고 있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저기 안산에 있는 소비자가 그때 이제 디시드랍스 통이 동그란 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PV도 없어요. 그걸 하나 급하게 갖다 달라는데 집에 없어요. 집에 그게 없어요. 그게 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소비자가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없다니까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안산까지 내려가는데 고속도로 톨비하고 기름도 하고 시간하고 아마 500원이 아니라 아마 한 2, 3천 원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는. 그런 짓을 하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지금 몇 개 갖다 놓자. 그래서 갖다 놨던 적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게 사업의 기회가 내 사업인데 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아니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나만의.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방식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아메는 생활소비예요. 생활소비로서 우리가 물건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는 모두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아닌 분 계세요? 전부 소비자예요. 우리는 다 소비자인데 보면 스킨케어, 건강식품, 주방제품, 세제용품, 욕실용품, 뭐 오랄케어, 그리고 뭐 유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제지, 화장지, 되게 많네, 그죠? 얼마 전에 엊그제는 저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수기에서 삑삑 소리 난다고 AS 해달라고 이런 거 시키고 그냥 지가 전화해서 지가 아주 AS 신청을 하지. 이게 저보고 이제 아빠 보고 전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AS 보냈습니다, 제가. 어쨌든 내가 정수기는 장사는 안 하지만 정수기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메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즘 뭐 TV에 보면 정수기 선전을 엄청 하네요. 그 방탄소년단도 막 정수기 막 선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방탄소년단이 정수기 선전하면 그 정수기 선전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방탄소년단이에요. 걔 개런티가 얼마나 줘야 걔네들이 그걸 선전해 나오죠? 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 제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누가 물어요? 소비자가 물어야 하잖아요. 엄청난 뻥튀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싸하지 않으세요? 방탄소년단이 그걸 광고한다고 정수기가 달라지나요? 그럼 그 광고비는 결국 소비자 몫이라는 거죠. 근데 아메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고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죠. 광고에 대한 권리, 판매에 대한 권리, 유통에 대한 권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쿠팡이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시장이나 뭐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서 사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보는 거죠. 어디로요? 아메이로. 아메이를 바꾸기만 하면 한 달에 50만 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요즘 건강식품 한 개 안 드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그럼 그 건강식품도 과연 얼마나 품질이 좋은 것인지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아메이는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를 만들면 결국 돈이 됩니다. 이 돈이 우리의 자산이죠.
이 네트워크가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소비자 네트워크가 우리의 자산이고 이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메리카 소득의 특징은 인세와 같은 자산 소득입니다.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성장해 보세요. 그럼 진짜 느끼게 되세요.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매출은 변하지 않았어요. 갔다 왔는데도 똑같은 돈이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입금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 아니 놀았는데 뭐하냐? 놀아도 돈 나오냐? 그래서 진짜? 근데 놀았거든요. 근데 돈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어이구야, 아미 놀아도 돈 나오네. 근데 그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앞으로 죽으려면 한 40년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저는 눈 감기 전까지는 아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 감기 전까지 제가 아미를 해서 제가 만들어준 네트워크가 나의 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요것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이건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도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남겨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5년 전의 선택이 5년 후의 소득을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5년 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건 성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꿈을 꾸지 않으면요 이룰 수 있는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꿈을 꿔야 뭔가 이룰 수 있는 미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일 뛰지 않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미래에 거의 비즈니스에 많은 활력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방승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지난주에 미팅 끝나고 방송회사님 여기 문 앞에서 뵀었을 때 그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2년 가까이 안매를 했는데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서 한 달 동안 미팅을 떠나 있으니까 나도 죽겠더라. 그래서 바로 저기 끝나자마자 바로 미팅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강서와 ABC 직원분들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금 얼른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고, 그리고 빌리어드의 탑 리더이신 주제와 박경선 스폰서님도 와 계십니다. 자, 박수로 한분과 산타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리더님 저 인사부터 좀 드릴게요. 얼굴 먼저 좀 까고 일단 다 쓰고 계시니까 제가 강서 ABC 지점장 최규용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더님 좀 약속 하나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